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3년 전에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먹던 비타민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각종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이후 분들은 더더욱 말이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3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냈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관리를 철저히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그 많은 비타민들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멍해졌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퇴직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2월에 정년을 맞았는데요. 35년 동안 한결같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끝나니까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65살이었지만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말마다 등산도 하고 평소에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주변 동년배 분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좀 달랐어요. 누구는 당뇨가 생겼다, 누구는 고혈압으로 약을 먹는다, 또 누구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특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비타민이라도 하나씩 드시면서요. 저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야 몸이 알아서 해주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동네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 하나 사서 하루에 한 알씩 먹기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플라시보 효과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비타민의 효능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비타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 빠짐없이 챙겨보게 됐어요. 그렇게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C는 면역력에 좋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필수다. 이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먹는 거 제대로 먹자. 하나하나 골라서 먹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점점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종합 비타민에다가 비타민 C를 따로 추가하고 거기에 비타민 D도 별도로 구입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B 복합체도 사고 오메가3도 사고 마그네슘도 사고 아연도 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루에 먹는 알약이 10개가 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으로 한꺼번에 다 먹으니까 정말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 봉지를 먹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먹으면서도 뿌듯했어요. 나는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준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거든요. 종합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가끔 집에 왔을 때 제가 먹는 비타민들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님, 이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을까요? 너무 과하시는 건 아닌지.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건 비타민이야.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문제없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히 먹는 게 낫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의료진으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언해 주는 건데 저는 그걸 그냥 젊은 사람의 지나친 걱정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집사람도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왜 이런 비타민들이 필요한지 일일이 설명해 주곤 했거든요. 비타민 C는 하루에 1000mg까지 먹어도 안전하대. 비타민 D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부족해서 따로 보충해야 하고 오메가3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부족한 영양소래. 이런 식으로 마치 건강 전문가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건강 관련 카페에도 가입하고 유튜브에서 건강 채널들을 구독해서 계속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거기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떤 비타민은 아침에 먹어야 하고, 어떤 건 저녁에 먹어야 하고, 어떤 건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고, 어떤 건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세세한 정보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정보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언제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정말 연구하듯이 관리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만나서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제 경험을 나눠줬어요. 요즘 어때? 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신나서 설명해줬거든요. 나는 말이야,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을 10알씩 먹고 있어.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C, D, 비복 합체,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까지. 정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감탄하면서 물어보곤 했어요. 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게 나중에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야. 예방이 최고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관리하면 나중에 큰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2년 넘게 꾸준히 비타민을 복용하면서 지냈는데 작년 말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한 것 같다거나 가끔 허리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보다 피곤하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증상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등산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소변 색깔이 진한 것도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소변 색깔은 정말 눈에 띄게 진해졌어요. 거의 진한 황색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비타민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타민을 더 꼼꼼히 챙겨 먹었거든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나 보다. 더 확실하게 보충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때로는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고 소변 볼 때마다 색깔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병원에 가기를 꺼렸어요. 별거 아닐 텐데 괜히 병원 가서 돈만 나갈 것 같고 게다가 나는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계속 걱정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증상이 있으면 더더욱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들도 걱정하면서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하고 집사람도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계속 말하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신해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종합검진을 받기로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예약이 밀려서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올해 3월에야 받게 됐어요. 검진 전날 밤에는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평소처럼 비타민을 다 챙겨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검진 당일 아침에 병원에 가면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의료진들에게 제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매일 비타민을 10종류 넘게 챙겨 먹고 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래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간호사분도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여유로웠어요. 피 뽑을 때도 혈관이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고 심전도 검사할 때도 리듬이 안정적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역시 내가 그동안 잘 관리해 왔구나. 비타민 효과가 확실히 있어.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좀 두근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나 보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병원에 가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박정수님, 검사 결과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장 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고 BUN이 35로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60%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 3기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동안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왔는데요. 매일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자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비타민들을 드시고 계세요? 얼마나 오래 드셨고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들을 하나씩 다 말씀드렸어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1000mg, 비타민 D 4000IU, 비타민 비복합체,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과도한 비타민 섭취가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비타민이 신장에 안 좋다고요?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비타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신장에서 배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특히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씩 드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4000IU는 권장량의 4배가 넘는 양이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먹던 비타민들을 다 끊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모든 비타민 섭취를 중단하시고 신장 기능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저단백 식단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해준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너무 과하시는 건 아닌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우려를 표현한 건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제 방식이 옳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죠.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과 며느리에게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집사람은 정말 놀라시면서 걱정하시고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도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잘 관리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은 잘 관리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과신에 빠져 있었나? 왜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인터넷 정보만 맹신했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함과 균형이라는 걸 말이에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먼저 그동안 먹던 모든 비타민을 다 정리했어요. 정말 아까웠지만 과감히 버렸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식단을 바꿨어요.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물도 2리터 이상 마시기 시작했고요. 집사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염식으로 요리해 주시고 제가 물 마시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거든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수치가 조금 좋아졌어요. 크레아티닌이 1.8에서 1.6으로 떨어졌고 비유엔도 35에서 30으로 개선됐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 후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처럼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정수야. 너 그렇게 됐구나. 나도 비타민 5에서 6 종류는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봐. 나처럼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 비타민도 약이야.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건강 정보를 볼 때도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조건 믿었다면 이제는 항상 의심해보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해요. 특히 천연이니까 안전하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식의 말은 절대 믿지 않아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정확한 용량으로만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신해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3개월마다 빠짐없이 병원에 가서 신장 기능을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괜히 병원 가서 돈만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건강관리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며느리의 전문적인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수진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의료진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상의하게 됐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더니 이제는 편하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졌어요.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바로 믿지 않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이후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더욱 그러실 텐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특히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민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래요. 특히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의 말에도 귀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의료진인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좋은 것도 적당히, 나쁜 것도 피하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겸손의 중요성, 전문가 조언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말이에요.
비록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귀 기울이시고요.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